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비상중 순서인데요. 격주로 마련하고 있죠. 민주당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분이죠.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였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 회관 로비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풍자 작품들을 철거를 했어요. 자, 이 작품이 철거되자 전시회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무소속 의원 12명이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 표현의 자유를 짓밟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만 보면 그러나 국민들이 관여가 되고 또 국회에서 또 전시 예정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표현의 자유로만 얘기할 수 없는 행사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괜한 공방, 갈등 이런 것을 또 야기를 시킬 수밖에 없는 예, 예.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정치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예,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전시에 대해서 어쨌든 부적절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원래 국회 관련된 규정에도 예. 비방이나 또 이런 등등등에 해당하는 것은 금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일련의 이거는 정치적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굳이 진행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이제 이 전시회를 주관한 의원 가운데 한 분이죠. 민영배 의원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 전시회를 응원하고 후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네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민주당 의원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늘 선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 언어, 정책, 메시지 이런 걸로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정치적 행위를 하는 집단입니다. 예, 예.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오는 이제 정치적 영향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예. 것은 크게 저는 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것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원론적으로 이거는 옳기 때문에 계속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러면 이 비슷한 풍자 전시회 이런 것들은 글쎄요 이제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정치적 되나요? 행위이기 때문에요. 네.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상대당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과거 우리 대통령 관련된 네. 그런 이제 전시회를 한다든가 예. 이렇게 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국민들 시각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민간에서 하는 거는 그냥 민간이 하더라도 예. 국회에서 하고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이 관여가 돼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굳이 이런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전시회를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당초 예상도 있었는데 최 전 수석께서는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어쨌든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 합당한 처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갖은 상상과 소설 같은 얘기들이 현실로 막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정도까지 됐어요. 네. 당연히 출석해서 당당하게 또 임할 텐데 무슨 방탄이라 그러고 또 출석 안 하려 그런다 그러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28일 날 지난달 28일 날 검찰이 출석 요구 그냥 한 것에 대해서 안 간 걸 또 막 비난을 하고 막 그랬는데 당연히 그건 출석해서 당당하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그냥 이재명 후보의 생각 또 사실 또 태도 이런 것을 다 예단을 해가지고 소설처럼 막 그냥 억측하고 막 뿌려지고 이런 상황이죠. 이번만 보더라도 이 출석해서 임할 사람을 놓고 예. 사전에 얼마만큼 억측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랬습니까? 잘한 일이고요. 예. 또 그렇게 한 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남지청 주변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또 오늘 이제 출석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 50여 명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혼자 가야 된다라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했었고 또 종천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지도부가 동행한 것은 방탄 프레임을 공고히 해주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른 점은 몰라도 종천 의원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선 대장동으로부터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그냥 휘청휘청할 정도로 검찰이 막 쑤셔대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장동이 지금 성남 FC로 가버렸어요. 예. 대장동에서 정치자금 뇌물수수 이런 것은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거기에 혐의를 두고 기소를 하고 또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이런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지금 병장동이 됐어요. FC로 간 거예요. 성남 FC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검찰의 마구잡이, 표적, 기획, 먼지털이식 수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것은 이미 왜 검찰이 그러겠어요? 제가 있던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는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탄압이라는 거고요. 예, 예. 정상적이지 못한 수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대장동에서 성남FC로 돼서 성남FC 관련돼서 갈 때는 이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야당 민주당에 대한 문제로 돼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뭐예요? 같이 똘똘 뭉쳐서 이런 잘못된 수사 또 야당 탄압에 대해서 함께 어깨를 걸고 함께 손잡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 문제로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게 대장동에서 성남FC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용도 3인데 뱀꼬리를 또 용머리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내에서 이 문제 제기했던 사람도 계속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이재명 리스크 얘기를 하면은 검찰을 하는 행태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당의 문제가 된 거고요. 예. 당이 총력을 다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것은 돌파를 하고 막아내고 싸워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가 이미 돼버렸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대장동 검찰이 얘기하고
언론이 또 막 그렇게 해서 대장동에서 마치 큰 비리를 저지르고 돈 받고 정치 자금 받고 뭐 이런 몰이들이 예. 성공할 수 없는 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성남 FC로 지금 전환이 된 거예요. 주 타겟이. 예.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이거는 야당 탄압이고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이거는 막아내야 되는 민주당의 아주 강도 높은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예.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전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이 사법 리스크는 좀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입장이 좀 바뀌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전대미문에 대한 공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전직 대통령을 이 수사 기소한 적은 있어도 대통령 선거에서 진 야당 대표를 이렇게 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똘똘 뭉쳐서 이것은 대응을 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 성남 FC로 주 타겟이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예. 이 검찰의 의도나 검찰의 행태가 이건 어떻게든 이거는 표적해 쓰러뜨리겠다는 것이 입증된 거기 때문에 이건 예. 더 뭉쳐서 싸워야 된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표로서 현안을 잘 대응하고 국민께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이런 리더십이 보였다. 이런 것은 구분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더라도 예. 이 검찰의 이런 행태라든가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이거는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이제 대장동 수사에 집중을 해 왔었는데 갑자기 성남 FC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한 수사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이 지금 당에 대한 탄압으로 봐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아니 2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이게 그물을 태평양보다 넓게 쳐가지고 처음에는 대장동으로 마치 무슨 큰일 저지른 사람처럼 그렇게 몰고 가다가 성남 FC로 가는 거예요. 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획이고 표적이고 먼지털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사실 유포해가지고 공포해가지고 이 심증을 사회적 확증으로 막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예고 야당 대표가 이렇게 된 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대선 후보가 패배한 후보를 이렇게 보복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예. 이런 적이 어디 있어요? 예. 뭐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또 그리고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 모두 민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결국 수석님 생각과 같은 맥락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이런 행태가 확인된 이상 이것은 야당 탄압이고 표적이고 네.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한 수사이기 때문에 예. 번지수가 바뀌더라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국민의힘 측에서 하는 얘기는 이미 전 정부에서 고발된 사건들 아니냐. 새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한 사건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남 FC 무혐의로 받았던 거 왜 다시 들춰내서 하는 거예요? 같은 검찰이? 예. 경찰이 무혐의했던 거 아니에요? 경찰이 이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을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국가 수사기관이. 예. 네? 이걸 다시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대장동 사건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치자금 뇌물수수 정말 가당치도 않는 얘기고 배임 갖고 다툴 거고요. 성남 FC 가지고 갈 거라고 저는 진작부터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론몰이하고 범죄자로 가는 이런 과정이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 FC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전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거는 대선 과정에서 뭐 고소 고발하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거지. 네. 전 정부에서 뭐 이걸 가지고 이재명 수사하라고 뭐 그랬던 게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이러면서 된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되돌이켜 봅시다.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이 부인께서 법카 가지고 정말 한 달 내내 그거 갖고 난리 친 거 아닙니까? 이 법카가 뻥카가 된 거예요. 예? 대장동은 병장동이 된 거고요. 그리고 성남 FC가 용머리가 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설정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하고 보면은 예. 검찰이 이거는 표적이고 정치적인 수사고 예. 따라서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대장동 예. 갖고 본인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뭐 집권당도 난리 쳤지만은 검찰도 막 피의사실 공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까지 그러면 하든가. 예. 말씀하시면서 대장동이 경장동으로 바뀌었다는데 이 경장동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대장에서 쫄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대장동인데 예, 예. 보니까 대장동이 아니고 쫄병동이에요. 그게 성남 쫄병동이다. FC예요. 아,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막 그냥 참.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제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는 분당 경찰서가 3년이 다 되도록 수사를 안 하고 있었다. 뭉개고 있었고 이재명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서 그 눈치를 보고 불송치 결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권 눈치에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오락가락하는 건 이거 뭐 사실 여러 번 봐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선 때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 FC는. 집권당의 그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하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요? 민주당은요. 과거에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 초기에 검찰에서 안희정 최도술 총무비서관 구속시켰어요.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정권은 검찰이 맞서서 수사권 휘두르면서 정권 초기부터 그렇게 이 민주당 정부에 칼질을 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안 하고 검찰을 활용하고 이랬던 보수 정권에는 검찰이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집권했다고 수사의 칼날이나 뭐 이런 칼날이 한 번도 무뎌진 적이 없고요. 네.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더 정권 초기부터 강하게 들이밀었. 늘 이런 수사기관하고 이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입고 했던 과정들이고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딱 하나입니다. 예, 예. 민주주의를 예. 더 진척시키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이 정권에는 검찰이 반드시 화살을 쐈고요. 예, 그러지 않은 보수 정권에는 충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봐주고 이랬던 역사가 없고 사례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검찰의 탄압을 받아왔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예. 검찰이 그렇게 마음대로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예. 자, 오늘 문재인 정부 인사들 계속 수사하고 예. 기소하고. 전병헌 정무수석 초기에 그냥 정무수석 할 때 그냥 압수수색했고요. 그때 혐의 뒀던 것도 나중에 제목이 또 변경이 되고 바뀌었어요. 이게 그냥 다반사로 있었던 겁니다. 그게 딱 포인트가 검찰 개혁을 하는 정부냐 정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검찰이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예. 자, 이거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에 올라온 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서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거다라고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았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싹 연결이 됩니까?
안 떠오르면 연결이 안 되는 거고요. 음. 그건 어거지로 갖다 붙인 논리고. 음. 적폐청산하고 이재명 대표 문제가 왜 부메랑이 돼서 나온 거죠? 적폐청산 뭐 얘기가 이게 그 홍준표 시장의 얘기는 결국은 이게 제3자 뇌물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유죄를 선고받았잖아요. 이제 이게 제3자 뇌물죄에 결국 그 부메랑이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뜻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혐의로 그렇게 되고 예, 물론 그렇죠. 재판받고 이제 된 건데요. 제3자만 보더라도요. 최성원 씨의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등등등은 한 민간 아닙니까? 성남 FC는 민간 구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적인 영역하고 공적인 영역하고 그것을 홍준표 시장께서 구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재명 지사는요. 성남시장도 이재명이었고요. 성남 FC 구단주도 이재명이었어요. 성남 FC가 영리를 추구하는 겁니까? 민간 개인이 주도해서 제가 알기로는 성남 FC가 영리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요. 성남시가 구단주 아니에요. 예. 회계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협회도 의료기관도 교육기관도 공적이라 하면 그 재정이 회계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위해서만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법인체라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회계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재정이. 거기서 공사가 구분이 되죠. 자, 어쨌든 지금 성남 FC의 그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남 FC 선전을 위해서 모금했다라고 하지만은 모금 방법에 이제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이제 집행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모금 행위에는 유의해야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논점은 그걸 겁니다. 홍준표 시장도 잘 알죠. 본인도 구단주였고 경남FC에.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 개인이 무슨 영리를 추구하거나 개인이 착복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후원금을 거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죠. 방법이 문제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서 법기술로 위법성 찾고자 하는 게 지금 검찰이고요. 홍준표 시장도 그런 시각에서 목적은 순수했으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이라는 게 두 가지로 놓고 봐야 돼요. 하나는 후원금 자체를 다른 용도로 썼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는 그러면 해당 후원금을 냈던 기업들이 후원금을 안 냈으면 가령 기업이 사옥을 질 때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가 특히 이제 부지의 조건들을 좋게 해준다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성남FC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내용으로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을 볼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남FC, 그 다음에 제3자라는 게요. 시장도 이재명 대표였고, 구단주도 이재명 대표인데 여기서 제3자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두산이나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성남에서 유치를 안 했으면은요, 다른 지자체하고 경합을 했으면은요,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조건으로, 이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편의를 봐주고, 이런 것들은 적극 행정의 내용으로, 다 간주될 수 있을 거예요. 인천 같은 경우 어땠어요? 연세대학교, 유치하려고 말이에요. 온갖 혜택을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데 그 제3자가 누구냐? 거기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얘기인데 이제 성남 시민이다 하는 그런 주장이신 거죠? 없잖아요. 없다. 최성원 씨 구체적으로는 같은 없다. 사람이라든가.
최소원 씨죠. 개명을 해서 최순실 씨. 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